뭐 일종의 이제 무분별한 개발 또는 그 윤리적, 종교적 고민 없는 어떤 그런 숙려 없는 상태의 알고리즘의 개발들이 인공지능을 자칫 어떤 그런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그거를 만들어낸 인간들을 통제하거나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어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에 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거나 인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뭐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꿀 수 있는 일종의 악몽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윤리적 고민들, 철학적 고민들, 종교적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될, 또 어찌 보면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비약적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의 문제를 단지 공학의 영역, 어떤 기술의 영역,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이거를 어떤 인류 전체에 대한 문제, 어떤 그런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과학의 분야로만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이 빨리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비즈니스의 문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또 과학의 문제만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자칫 정말 위험스러울 수 있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핵무기에 대한 위협, 그런 재앙보다도 자기는 인공지능이 향후에 야기할 위험을 더 인류의 큰 위협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런 형태의 고민과 어떤 그 전 인류가 나서서 어떤 그런 통합적인 형태의 고민과 어떤 의견들 이런 거에 대한 교환이 없으면 자칫 이거는 정말 큰 재앙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뭐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공상과학 수준의 어떤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미 전개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거나 어떤 공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서서 이제 좀 같이 참여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뭐 깨달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까?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처럼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인공지능을 대상화시켜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인간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도 중요한 건 인간이 일단 사물에 대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자체가.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나 고도로 발달된 형태의 지적인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인간들 못지않게 마치 우리 인간들이 애완경이나 애완묘를 기르면서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듯이 그 주변의 기계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껴가는 그런 관계 맺기와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지, 또 그런 관계 정립, 윤리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 이런 관계 정립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기술의 영역에서는 앞으로 더 지금까지의 발전보다 더한 형태의 발전과 그런 양상이 더 가속화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알고리즘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딥러닝의 시대라면 이 알고리즘을 최초 설계할 때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불교적 가치를 넣을 것인가, 무슬림의 가치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의 가치를 넣을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전쟁터에서 그거는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것들은 이제 수없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만약에 재난 방지용 로봇이 들어갔을 때 어린 손주를 먼저 구할 건지 아니면 할머니를 먼저 구할 건지 뭐 이런 형태의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그 재난 방지 로봇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알고리즘을 장착을 탑재를 시켜야 될 건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또 인간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이제 끼쳐가는 상황이 됐는데 뭐 구체적으로 당장 이제 뭐 공장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당장 실업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랬을 때 근로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 일자리를 뺏기고 자신의 노동 능력과 어떤 업무 능력과 모든 총합적 능력 자체가 인공지능만 못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과연 나는 인간인데 또 그 나를 해고를 시키게 만들었던 존재는 인공지능이고 인간이라면 뭔가 인간다움, 인간이 보다 나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건데 이렇게 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해고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은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스님들이나 했었던 질문들, 실존적 물음들이 되겠죠. 당장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엇인가 또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질문들을 가능할 텐데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과는 다른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는 인공지능 등장 이전의 과학기술의 편리와 어떤 그런 이기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종교는 그런 각 개개인이 겪고 있는 그런 물음들, 종교적 성찰이 바탕이 된 질문들에 대해서 종교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됐다. 또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인공지능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기술은 어떻게든 인간을 앞서갈 거라고는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소외되고 또 절망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종교적 역할로서 종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실존적 물음들에 대해서 통찰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되겠죠. 종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이나 고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할을 또 그 종교, 특히 불교가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보다 더 흥미롭거나 또 보다 근본적인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요. 다가오는 현실, 인공지능 시대의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변의 기계 문명, 인공지능 문명, 이러한 형태의 문명과 환경들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우리 인간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해야지 유대감을 느끼고 인공지능이나 여타의 형태의 기계들하고 우리는 소통할 수 없다. 어떤 그런 이분법적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나 현재를 살다 보면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우리가 창의적인 돌파구는 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뭐 기계 문명의 염증을 느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산과 자연 또는 인간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극단일 수 있다. 어차피 현실은 지금 우리 일상으로 인공지능과 기계 문명 그리고 첨단 문명은 우리 환경을 다 둘러쌀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처럼
소비적 관점, 파괴적 관점, 이분법적 관점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도 좋은 건지, 이제는 그런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이해와 그런 구분도 경계도 뛰어넘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인공지능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일상의 하나의 동반자 또는 하나의 실체로서 이제 이게 다가오고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돼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적어도 인간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속에서 우리는 위안을 받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심지어는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건강한 형태로 그 관계를 정립시켜가는 방법들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 문명과 우리 인간 문명을 이렇게 그런 구도 속에서 보는 방식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에는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주 흥미로운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다양한 형태의 실험군의 사람들에게 AI 스피커를 2주간 사용하게 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전압을 높여서 AI 그 스피커가 고장이 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인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스피커에 그 전압을 올리는 걸 주저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2주 동안 그러한 형태의 말하는 AI 스피커하고 유대감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건 기계에 불과하니까 뭐 거침없이 올렸죠. 그래갖고 그냥 고장이 나더라도 새 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뭐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렇게 이제 전압을 올려서 고장을 나도 전혀 무감각했는데 2주간 같이 생활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AI 스피커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에는 차례차례로 전압을 올려주십시오 했을 때 AI 스피커가 기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올리기를 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참가자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전압을 올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더라는 거죠. 생명 같아서 또는 고도로 잘 발달된 인공지능이라서라기보다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물에 또는 기계에 그 감정이입을 하는 존재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봐요. 더 고도로 발달이 되고 말을 하고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사람다운 형상을 하고 있거나 뭐 도대체 육안으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휴머노이드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그 관계 정립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또는 지금까지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이제 비로소 던지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됐다. 불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선불교 전통까지 지금 발전돼 왔지만 그런 어떤 사물과 어떤 현상을 보는 방식이 어떤 그런 고착화되거나 어떤 확정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 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한 공성에 기반한 사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문제도 뭐 이게 인공지능이냐 인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양분화된 구도 속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생산적이고 통찰력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작업들, 창의성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오히려 가장 불교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깨달음의 내용이라고는 중도적 관점에서 항상 모든 사물과 현상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극단에 치우친 견해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즉 마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됐을 때 인공지능이면 뭐든지 될 거라는 식의 인공지능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생각도 경계해야 될 뿐더러 또 정반대로 인공지능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경원시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하는 속에서 맹목적으로 밀어내려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 대 기계, 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결, 뭐 이런 식의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구도 자체가 항상 가장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구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중도적 안목으로 다가오는 미래,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뭐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만능주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12회 붓다비 퀘스천에 오셔서 인공지능과 불교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불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